올해 초 트럼프는 탈달러 국가들에게 처벌하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트럼프는 탈달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한 기색을 표출했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11월 11일에는 트럼프는 탈달러하는 국가들에게 100%를 관세를 부과했다는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미국 달러화는 기초 통화국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의 통화로 결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브릭스 국가들은 무역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브릭스페이를 출범한 상태고요. 이에 따라 트럼프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사한 겁니다. 이는 미국의 금융 지배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는 이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이에 대한 이자 비용, 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만 약 24%를 넘겼고 이 달러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채권 발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데, 이 브릭스 국가들은 현재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의 통화를 결제함으로써 이 미국 채권에 대한 구매력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채권의 10년물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현재 밟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브릭스 국가들은 이 금을 대량으로 매집을 하면서 이 탈달러화를 모색을 하고 있고, 반면 트럼프는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달러화를 더 장기화시키려고 이러한 움직임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통화 시스템이나 준비금에 통합이 된다면은 글로벌 자본과 투자를 유치해갖고 잠재적으로는 브릭스의 탈달러 움직임을 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의 금 보유량은 미국이 압도적 1위거든요. 현재 8,100톤의 금 보유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순으로 현재 진행이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비슷한 물량을 들고 있고, 브릭스를 합치더라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이렇게 많은 금이 있다면 사실 비트코인을 밀지 않고 금 본위 통화를 다시 한번 도입을 함으로써 금의 가격을 폭등시키고 그 해당 금으로써 달러와 연동을 시키면 다른 국가들은 탈달러화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금을 기준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로서도 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현재 포트녹스에 금괴가 없고 대부분 부채 증설을 통해서 숫자상 데이터로만 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탈달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세계에서 금리가 가장 많다라면은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국가 간 무역 결제에서 달러의 위상을 높이고자 금 본위제를 다시 주장하고 탄생할 수가 있는 건데, 비트코인을 밀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수상할 지경입니다. 사실 지난 2013년도에 독일은 미국에게 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4년간 독일에게 실물 인도를 해주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미루다가 2017년도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해당 금괴는 이제 독일의 금괴로 다시 재료를 해갖고 바꿔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미국이 금이 그렇게 많다라면은 바로 줬어야 됐는데 주지 않고 계속 시간을 미뤄왔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실제 오랜 금 투자를 하는 전문가들에게서는 미국이 이 금이 공식적으로도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거는 장부상 남아있는 이 종이금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은 위험해진 달러의 가치를 보증해주고자 한다면은 당연하게도 금을 연동하면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수상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브릭스 국가들은 계속해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중국을 필두로 해서 최근 몇 년 새에는 이 신흥국 국가들에게서 유입세가 계속해서 받쳐들어오고 있고요. 인도 중앙은행 또한 10월에만 27톤의 추가 매입을 한다는 등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도 같이 역대급의 매입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나이지리아는 달러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원유를 현지 통화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들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은 더 많은 달러화를 찍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 채권을 계속해서 사줄 수요가 필요한데, 이 달러를 버리고 다른 현지 통화나 또는 금을 기반한 통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에게서 굉장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각에서는 현재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게 미국의 국가부채가 36조 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34조 달러에서 2조 달러나 증가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1년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미국의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는 반면에 통화량의 팽창으로 인해서 금의 상승까지 또 함께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드실버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은 금과 은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금 같은 경우는 3,000에서 5,000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면 7,500에서 10,000달러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리셋될 경우, 그러니까 위기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통화량이 막다하게 풀릴 경우에 15,000에서 30,000달러를 얘기하고 있고요. 주요 경제권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순간에는 20,000달러에서 50,000달러까지도 금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10년의 기간 동안에 글로벌 통화량이 약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은 약 20배가 증가했던 이런 과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량 팽창이 맞물리는 현재 시점에서 이 통화량 팽창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게 금과 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지방은행들이 파산이 예상이 되는 현재 이런 시점에 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트럼프가 취임한 상태에서 굉장히 강달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더 많은 통화량이 풀리게 될 것이고 1970년대와 닮은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런 추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아서 번즈가 현재 이 파월 의장처럼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어버리면서 인플레이션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노동시장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둘 다 실패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현재 이 파월 의장도 결국에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실제 이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감소하게 되면서 이 샤메의 룰이 실업률이 올라가다가 정체를 보일 뿐이지 실제는 정부 주도하에 일자리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봤다더라 라는 것 뿐입니다. 실제는 기업의 파산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은행들도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얼마 전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체율 현재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체율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만큼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시장은 점점 악화가 되고 있고, 자, 이것 또한 은행의 현재 파산으로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의 대손 상각금은 급증을 하고 있고 반면에 미실현 손실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파산 건수가 V자 반등을 하고 있고 공공 부분의 일자리 증가로 인해서 실업률이 일시적으로는 올라가다가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공 부분의 일자리도 이제 감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샤메의 법칙은요, 실업률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해고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 부분의 일자리 증가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이 실업률 데이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실업률은 현재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장단기 금리역전도 해소가 되고 있으며 장단기 금리역전 해소 이후에 보편적으로 경기 침체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러한 상황들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피스 부분에서 상업용 부동산 굉장히 많은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이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올랐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더 높게 올라온 상태를 기록하고 있고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때야 동일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탈달러화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 파산이 발생되고 은행이 망해버리면 달러화는 더 높게 올라갑니다. 달러 인덱스도 치솟아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도 달러 원환율도 1700에서 2500까지 또 튀어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세까지 부과하게 되면서 세계는 뭉쳐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균열과 갈등이 유발이 되고 이 강달러의 유발은 더 많은 탈달러화를 부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 후에 강달러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는요, 사실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면서 더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고 그에 따라서 2008년도 이상으로 더 큰 충격이 한번 발생될 수 있음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현재 트럼프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더 높은 강한 달러를 유발하는 정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손해를 보고
이러한 손해를 억제하고자 금과 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해진 수순이란 것이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밀어주려고 한 것도, 비트코인 탄생한 것도 어쩌면 이 미국이란 국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축 통화가 굉장히 약해질 것이고 다른 통화들과 함께 이 금을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이 서서히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탈달러화는 정해진 추세적인 수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막을 수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현재 대비를 할 수 있는 건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금과 은이 슈퍼 사이클을 밟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는 과정에서 다른 시장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달러는 올라가니까 당연하게도 달러,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생되면 엔화로도 수급이 몰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달러고 엔화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적인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금과 은이 이제는 막 1차 상승이 일어났을 뿐이지 2차 상승과 3차 상승은 그 이후의 장세에서 펼쳐질 수 있더라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은 실제로 금이 공식 보유만큼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 종이에 대한 금일 뿐이다. 단순히 숫자상 종일 뿐이지 실제 실물 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맞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 앞으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금은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에게서 밀어주는 돈은 금과 은, 전통적인 자산이고 이건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현재 상승장이 발생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급락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이클은 더욱 가팔라지면서 상승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금과 은, 비트코인이 앞으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종이화폐를 대신해서 탈중앙 화폐로서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